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천재화가 피카소. 그가 그린 알지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세계 경매 최고가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자그마치 1억 7,936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야, 어마어마하죠? 네, 와, 이 그림 한 점이 2천억 원이에요. 와, 도대체 그림 한 점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도대체 그리고 또 이런 그림은 누가 사는 걸까요? 아마 그러면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DJ 니즈, 누가 샀을 것 같아요? 모른다고? 저는 모르죠. 저 음악밖에 모르거든요. 음악밖에 몰라요? 네. 음악과 결혼했다는 건가요? 결혼은 이쁜 여자랑 해야죠. 그래요? 요즘 같은 이 남녀평등의 시대 때 이쁜 여자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크게 혼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답을 알려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억소리 나는 경매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0.1초의 승부사, 미술품 경매사 손희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희천입니다. 그 손에 들고 계신 거는 뭔가요, 혹시? 제가 경매 때 사용하는 경매대와 낙찰봉입니다. 네. 마지막에 3번 호가하고 낙찰 선언을 할 때 이렇게 내려치고 얼마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네, 저는 왜 여기 나오시는데 네. 도마랑 인감도장 갖고 오신 건지. 자, 미술품 경매 미다스의 손희천. 과연 어떻게 스타 미술품 경매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대도서관이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경매사 손희천. 그는 누구인가? 손희천, 그녀와 미술계의 연결고리는 엄마로부터 시작됩니다. 화가였던 엄마 덕분에 집에 널린 게 미술책, 발에 밟히는 게 붓과 물감이니 자연스럽게 미술에 대한 친밀도 상승. 엄마의 그림을 보며 작품 보는 안목도 상승. 그 그림도 잘 그리셨겠네요. 저는 참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자랐었거든요. 네. 근데 한참 크고 나서 친구들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도 그림은 꽤 그렸다는 친구들의 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엄마의 그림 앞에 셀프로 비교 구력을 맛본 손희천. 그렇게 미술과 점점 천천히 멀어지고 평소 관심 있었던 홍보 마케팅 공부를 하기 위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졸업 후 한 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IT 기업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파는 제품이라곤 죄다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뿐. 이건 뭐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고 결국 3년 만에 사표를 던진 그녀. 30이 넘어서야 좋아하는 미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술대학원에서 예술기획을 전공한 후 현재 다니는 경매회사의 홍보 담당으로 입사하게 되는데요. 판매 잘하고 미술 좋아하고 딱이네요. 그죠? 딱 좋은. 본격적으로 미술품과 사람을 중매하는 일에 뛰어들게 된 건 그녀를 눈여겨본 경매회사 대표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야, 목소리도 크고 키도 크고 경매사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는 권유를 받으셨는데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딱 느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이 아마도 저한테 네.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네.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염두를 해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국내에는 경매사 양성 기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경매사의 동영상을 보면서 미술품 경매사의 꿈을 키운 손희천. 그렇게 6개월이 넘는 연습 기간을 거쳐 2010년 첫 경매에 나선 이후 2012년 보물 제585호 태우 이선색 진적첩으로 당시 국내 고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인 34억 원을 기록! 야, 이게 보물을 팔 수가 있군요. 네, 국가 지정 문화재일지라도 그게 개인 소유의 네. 물건일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고요. 단 이제 문화재이기 때문에 해외 반출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외 반출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 경매에서 한국 미술품 경매 역사상 전무후무한 낙찰률 100%를 기록! 야, 이게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네. 다 팔렸군요. 네, 그 당시에 경매를 저희가 1차적으로 진행했을 때 80점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네. 총 가액은 한 2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네. 경매 보통 평균 낙찰률이 75%에서 80% 나오면 굉장히 잘 된 경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는 정말 저희가 경매를 진행하면서도 놀랄 정도로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추징금을 환수한다는 느낌으로. 네, 저희 받으셨나 직원끼리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는 평생할 네. 애국은 다 했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2016년 김한기 화백의 푸른색 대형 전면 점화는 54억 원에 낙찰되며 당시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 신기록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시장 규모 4천억 원 시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술품 경매사는 단 20여 명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커지는 경매 시장에서 명작의 최고의 가치를 입히기 위해 미술품 경매사 손희천은 오늘도 힘차게 낙찰봉을 두드립니다. 박수 주십시오. 야. 국내 미술품 경매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네. 20여 명밖에 없어요. 네, 국내에는 경매사가 9개 정도 있는데요. 네. 각 회사마다 한두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사에서 홍보 담당으로 일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미술품 경매사가 되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제안을 받으시고 많이 놀라셨죠? 미술품 경매 회사다 보니까 경매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경매사가 될 수 있는지. 그럼 제가 가장 먼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일단 경매 회사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꼭 어떤 전공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매사 들어온 직원 중에서 경매사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저도 그래서 어떤 훈련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경매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이 좀 좁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잘 안 알려진 분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네, 보통 1년에 경매가 몇 번 정도 있나요? 보통은 현장 경매라고 하는데요. 네. 경매사가 앞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는 서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이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네, 그리고 홍콩에서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콩도 직접 가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홍콩에서는 이제 네. 좀 그 영어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에서 또 다른 경매사를 섭외를 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혹시 외국으로 진출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신다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외국인 손님들도 꽤 많이 접하실 기회가 있고, 그리고 네. 최근에는 중국이라든지 그런 좀 신흥 부자 나라에서 네. 많은 컬렉터들이 또 국내 경매에서도 작품을 구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항상 언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경매장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작품을 갖고 계신 소장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일단 작품을 맡겨주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뭉크의 네. 절규라는 그림을 갖고 있다고 치죠. 네. 그걸 저희 제가 입장에선 대박이죠. 그럼 대박이군요. 네. 작품을 사게 된 소장 경로, 작품을 구입하셨을 때 가격, 네.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얼마에 팔고 싶다, 원하는 판매 가격 정도를 적어서 저희 쪽에 이메일로 일단 보내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는 육안으로 감정을 네. 하게 됩니다. 경매가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면 저희가 작품 관리팀에서 가서 작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저희는 고객으로부터 작품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보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어떤 도난이라든지 훼손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보험이 다 들어가게 네, 보험이 되는군요.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경매에 오를만 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가격 협상을 시작을 하죠. 저는 무조건 300억에 팔아달라. 네. 뭉크의 절규라면 300억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네. 전 무조건 1000억이야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하지만 현실은 어느 정도다. 네, 이런 게 고객이 좀- 원하는 네. 가격과 저희가 경매에서 올려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된 작품들을 책을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매에 붙여지는 모든 작품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들은 이제 책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긴 하지만 네. 꼭 그럴 때 또 가격이 틀려요. 공이 하나 더 붙는다든지 덜 붙는다든지 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수천 권의 책을 또 스티커 작업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경매회사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물론이죠. 네. 조심해야겠네요. 추정가도 이렇게 정하고 하시는 것도 그때 네. 다 이루어지는 네, 거군요. 물론입니다. 네. 추정가라는 거는 이 작품을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 선에서 사시면 크게 무리 없는 가격입니다라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작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이전의 거래 이력 등을 다 평균으로 해서 국내 거래뿐 아니라 해외 거래도 저희가 다 가격 조사를 해서 적정선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가격 정도는 그래도 믿고 사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정가를 정하고 나면 네. 그다음에 이제 경매 번호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120점이 나왔으니까 120점을 어떻게 순서를 세울지 네. 그건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희가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등산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경합도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작품 그리고 가격이 좋게 나온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작품들을 초반에 좀 배치를 해서 경매 분위기를 고조를 시킨 후에 좀 비싸고 좋은 작품들을 네. 또 몇 점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좀 살짝 내려왔다가 또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높은 가격대의 작품들을 팔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그 느낌들을 살려서 그렇게 작품들을 배치를 합니다. 아, 이 클라이막스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네. 거군요. 근데 그것도 경매사가 결정하나요? 저희 경매팀 모든 직원들이 네.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3천만 원 낙찰을 받았다고 치고요. 네. 3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네. 3천만 원만 딱 입금하면 되는 건가요? 수수료 같은 건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 경매회사는 네. 중간 거래를 하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요. 위탁자와 낙찰자한테 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낙찰 받으신 금액에 수수료 16.5%가 부과된다라는 16.5%. 내용을 저희가 네. 제가 한 두어 번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위탁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위탁 수수료는 저희가 딱 정해진 게 있지는 않지만 평균 11% 아, 정도. 평균 11%. 네, 그 정도 되는군요. 네. 수수료도 생각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야겠네요. 이쯤 되면 저한테 다들 똑같은 눈빛을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그만 좀 물어보고 경매장 한번 좀 갔다 와보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또 대도서관이 직접 경매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